많은데요. 지금 장항선이면 KTX 말고 기차가 다 안 다녀가지고 한참 전에 먼저 예매해놨거든요. 저는 또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해가지고 기차로 오려고 예매해놨는데 어제 갑자기 그 취소됐다고, 열차가 안 다닌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오지 하다가 이렇게 주변 도움을 받아서 잘 도착했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짧고 아까 앞에 설명을 들으니까 또 기성동에서 되게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그냥 장곡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최근 3년, 4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온 그 장곡면은 잘 안 보이긴 한데 충남 홍성에는 11개 읍면이 있거든요. 11개 읍면 중에서 이렇게 가장자리 경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청양이랑 예산이랑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이 다 이렇게 평평하고 너른 들들이 있긴 한데 약간 청양 쪽은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촌 지역보다 좀 산지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농지들이 다 크지 않고 특별하게 막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이라거나 뭐 큰 공장이라거나 그러니까 큰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작게 작게 농사 짓는 소농들이 중심이고 뭐 큰 부자도 없고 뭐 어떤 회사가 크게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 지역의 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읍이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장곡면이 넓은데 그 넓은 안에서도 어떤 마을은 홍성읍이 가까워서 홍성읍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마을은 홍성읍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청양읍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청양읍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옆에 예산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같은 면이긴 하지만은 구심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 소재지로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왜냐하면 큰 길로 읍내 나가는 게 더 훨씬 편하고 면 소재지에 와봤자 뭐가 별게 없으니까 약간 그냥 대부분 농촌 지역이 그렇지만은 네, 좀 생활권이 많이 나눠지는 그런 편이고요. 네, 장곡면의 인구는 현재 한 2,820명 정도가 됩니다. 네. 면적은 글쎄요, 기성동이나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자치구들이 한 3개 합친 것보다 더 넓거든요. 54. 그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니까 서울의 종로구, 중구, 뭐 서대문구 합친 것보다 더 넓어요, 면적은. 근데 인구가 2,800명이면 아파트 한 단지 인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2,8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 인구 비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그 고령화율이 보통 도시 지역에서는 한 17%, 뭐 그러면 되게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한 3,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60대 인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장곡도 작년에 이제 50%가 넘었고 지금도 인구 구성을 보면은 지금 제일 높은 데가 60대거든요. 60대 초반. 그래서 60대, 70대, 80대가 제일 많고 60대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마을에서 60대는 막 막내기도 하고 엄청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후는 이제 좀 더 고령의 노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고령화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도 하고 좀 지역을 누가 이렇게 이어가나 이끌어가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곡면에서는 3명이 태어났어요. 주민등록 인구가 아이가 공식적으로 3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2명이에요. 한 명은 어디 사는지 잘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0분이 넘게 돌아가시고 인구가 한 최근에는 1년에 한 60명, 70명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전만 해도 3,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한 3, 4년 만에 2,800명대가 됐고 아마 내년엔 2,700명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면 소재지 한가운데 사무실이 있는데 면에는 행정복지센터랑 농협이랑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치킨집 하나랑 뭐 식당 하나
그리고 전파자 하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마트 6시에 문 닫으면 이제 조용해져요, 동네가. 그래서 6시에 문 닫으면은 문 닫게, 그리고 겨울에는 금방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깜깜하거든요. 근데 6시 지나면은 뭐 이렇게 라면 한 봉지 사려고 해도 동네 가게가 없으니까 옆에 읍으로 나가야 돼요. 차 타고 한 10km 나가야지 이제 가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시골이어서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사는 사람들한테 되게 불편하고, 사실 그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장곡면에도 다른 전방들도 있고 뭐 미용실도 잘 되고 방앗간도 있고 그랬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이제 하시던 분들도 나이 들고 하니까 그만두고 뭐 이렇게 나가시고 하면서 점점 그런 생활 기능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시골이 한적해서 좋아서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번잡하지 않고 해서 좋은데, 근데 인구 구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노년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수요나 이런, 당연히 사실 세금 내는 주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서비스들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안 오는 거죠. 기성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오면은 일단 버스 정류장이 너무 멀고요. 버스 정류장이 한 할머니 걸음으로, 어떤 마을은 2km가 떨어진 데도 있어요. 마을 안집에서 정류장까지 1km 넘게 가야 되는 마을이 절반 이상이고, 한 할머니 걸음으로 한 3, 40분은 걸어가셔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이렇게 집 앞에 내놔도 안 가져가요. 네, 큰 길만 이렇게 버스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꼭 차로 옮겨야지만 하거나, 그래서 농촌 주민 대부분은 그냥 태우시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뭐 버스 노선도 원래는 하루에 대여섯 번 다니던 마을에 들어오던 버스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확 없애버리거나 줄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네, 똑같은가요? 여기도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려워, 마을을 지키긴 하지만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곡면에도 20년 전만 해도 학교가 4개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3개랑 중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중학교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분교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하나가 남아있고요. 전교생이 한 40명 정도 돼요. 네, 아까 뭐 태어나는 아이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맨날 올해는 신입생이, 입학생이 몇 명이래 라고 하면 2명이다, 뭐 3명이다 하면은 이제 다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을 만들기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홍성에서도 이렇게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고, 뭐 이런 이렇게 마을 선행 사업이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마을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도 가꾸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장곡면에 그게 많은 거예요. 모든 인프라나 조건이 좋은 홍성읍에서는 잘 안 하세요. 내포 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에서는 잘 안 하시는데, 장곡이 그래도 홍성에서 제일 오지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지여서 그런지 그런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은 다 행정리 이장님이랑 뭐 마을 리더분들,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중심으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장곡면에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을 리더분들이 많이 계시네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 그랬을 때 마을 차원에서도 근데 좀 고민들은 있으셨어요.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리더분들이 60대가 많으시니까, 나는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열심히 우리 마을 위해서 뭐 하는데 다음에는 누가 하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7, 8년, 뭐 10년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못 찾으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장곡면에서 주민들이 한번 모여서 행정리 단위로 뭘 하는 거는 열심히 그동안 하고 계신데, 이제 면 단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농촌 유토피아 연구라고 이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농촌의 미래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막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교수님, 뭐 박사님, 뭐 공무원 정책연구자들이 하는 연구 말고 농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농촌의 미래, 농촌 마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현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했고 마침 이제 장곡면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주민들이 모여서 장곡면의 10년 후, 이때가 2019년 말이었거든요. 2030년에 장곡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이렇게 지금 모이신 것처럼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장곡면 이때는 그래도 3,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회의 하면은 항상 마을 이장님들만 오시거나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오시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사전부터 이제 기관단체장 회의, 뭐 분여회 회의, 이장님 회의, 뭐 농협회 회의 하는데 다 가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장곡면에 32개 마을이 있거든요. 32개 마을에 다 포스터를 붙이고 플랜카드를 10군데 이상 걸었어요.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그리고 이장님한테도 꼭 혼자 오지 마시고 마을에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 데리고 한 차 꽉 채워서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11월 초였거든요. 이제 추수 다 마치고 바쁜 농사일 끝나고 이제 김장할 때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많이 참여하시라고 독려를 하니까 첫날에 한 140명이 모였어요. 근데 다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곡면에서 뭔가 모인 게 체육대회 말고는 그동안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에 한 번 있는 체육대회에는 이제 마을 분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노래자랑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그거는 그냥 모이는 거였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7번을 일단은 월요일, 수요일 하면서 한 달 동안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것 같아서 재밌다고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농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뭐 옥천의 안남면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서 사례 강의를 했지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장곡면에 있는 마을들이나 각 단체 뭐 마을에 어떤 마을의 분여회든 혹은 마을에 있는 어떤 농장이나 혹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에 있는 보건소 이런 데서 그동안 우리는 장곡면에서 우리 마을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하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어렵더라. 그리고 나는 장곡면에서 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장곡면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한평생을 마을에 사셨어도 옆마을에 잘 안 가요. 안 가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장곡면에 그 전에 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좀 뒤에 젊은 협업농장이라고 이제 청년 농촌이나 농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배워서 또 배우는 동안에 지역의 뭐 이장님들이랑도 알게 되고 영농조합이랑도 알게 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땅을 구하거나 농지를 구하거나 해서 독립해서 나가서 농사 짓는 걸 도와주는 교육농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가 적성이 안 맞으니까 지역에 다른 필요한 일을 하거나 이런 농장이 있었는데 뭐 거기서 또 그 생겨난 행복농장이란 곳에서는 이제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그리고 좀 약관리라든지 이런 생활을 도와주는 분이 옆에 계시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장을 통해서 좀 자립하는 활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농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농촌 지역이나 다른 데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저도 사실 이제 협업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나도 농업을 좀 배워보고 싶어 농촌에서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안내하는 역할들을 해서 전국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하지만 옆마을에선 몰라요.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저기가 젊은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는 데인가 모르셨다가
아까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막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 저 마을에 저런 거 하니까 뭐 이런 마을에 활력도 생기면 좋네.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좋은데 우리 마을에는 어떻게 안 오나?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장보면에 필요한 일들을 논의하면서 예를 들면 혼자서 이제 우리 마을에 폐교가 있는데 폐교 좀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데 마을에서 마을만의 힘으로는 잘 못하는데 우리는 폐교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 학교 다녔던 것처럼 매일 모셔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갖고 혼자 생각할 때 그냥 혼자 생각이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니까 아, 나도 그런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그럼 같이 장공면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땐 그냥 생각이지만 여럿이 같이 얘기하니까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 희망 같은 게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7번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게 다 같이 모인 다음에는 주제별로 또 농업, 경제, 뭐 복지, 돌봄, 생활 환경, 뭐 교육, 문화 이렇게 주제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토론해가지고 장공면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어떻게 누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방법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장공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룹별로도 논의하고 또 중요한데 거기 안 오셨던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4개월 동안 그런 이제 장공면의 발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을 그렇다고 그거 참여하셨던 분들 다 머릿속에 똑같이 넣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지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방식으로 뭘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이렇게 길이 보였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모여서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으니까 자꾸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학습하고 장곡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려면 그것들을 이제 책임감 있게 논의하는 주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치의회를 만들자라고 이제 종합 토론회 할 때 결론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풍물 프로그램, 노래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만 사실 운영하는 단체였는데 자치회로 전환하고 나면은 조례에 맞춰서 매달 회의도 열고 분과별로 이제 활동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주민총회도 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절차적으로나 좀 그 공적인 대표성, 주민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이 되니까 그렇게 자치회로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20년도 그 종합 토론회가 20년도 2월이었거든요. 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린 이 흐름을 이렇게 좀 뜨거워진 또 이지들을 좀 잘 모아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다가 일단 자치회 얘기부터 하면 자치회는 11월 말에 결국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일까 하다가 못 모이고 모일까 하다가 못 모이고 하다가 11월 달쯤 되니까 그냥 눈치껏 모여야 되겠구나 하고 올해를 넘기진 말자 해가지고 11월 달에 이렇게 자치회를 꾸렸고요. 그때 이제 분과별로 논의했던 대로 또 분과가 생겨가지고 자치회를 이제 계속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1기가 활동했고 지금 다시 2기로 넘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복지돌봄 분야에서 있었던 일들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을 때 사실 농업이나 막 농업에서 뭐 기획 생산을 해서 소농들의 소득을 좀 올리자라고 하거나 환경을 바꾸자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과 큰 조직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요구가 당국면에 요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요양원이 꼭 정말 이제 너무 불편해지셔서 가는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도 우리 장복가 자기 집과 동네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잘 늙고 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셨어요. 왜냐하면 주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60대 마을 리더분들이신데 그분들은 다 이렇게 뭐 나갔다가 들어오던 고향에서 자기 본인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치매가 걸리시거나 중병에 생기셔도 어떻게든 이 마을 안에서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모습 보고 하면은 좀 요양원이 얼마나 좀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폐쇄된 곳이 답답한 곳에서 이렇게 생을 마치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은 여기 살지 않잖아요. 나는 마을에서 이렇게 어릴 돌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돌봄 활동을 대물림할 다음 세대나 후배나 자식들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럼 농촌이 살기 어려우니까 당장에 운전만 못하게 되더라도, 지금은 차 끌고 자유롭게 다니시지만 차가 없으면은 당장 뭐 하루에 2번 들어오는 버스 기다렸다가 병원 갔다 오기도 어렵고 하니까, 다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지시면은 자녀가 있는 도시로 떠나시고 못 돌아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동네에서 좀 죽고 싶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늙었을 때 같이 도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장곡면에 이제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거나 공동생활 가정이 생기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구체적인 요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모임을 그때 이제 이렇게 분과별로 간담회를 했을 때,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이미 마을별로 돌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고, 각자 마을과 농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좀 공동으로 사업을, 그때 충남에서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제 농업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받아서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20년, 21년 동안 같이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지역에 교육 체험 농장이 있었거든요. 유기농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작목들을 하시고 되게 베테랑 농부가 계신데, 거기서는 한 20년 전부터 체험 교육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읍내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딸기딸기 체험도 하고 소 먹이 주기도 하고 소세지도 만들고 이런 체험 교육 농장이었는데, 그런 건 일에 점점점 상품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뭐 이렇게 소세지 만들기 1시간 반에 2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돈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좀 소모적이고 재미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농업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보건소에 있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데 모이셔서 웃음 치료, 박수 치료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러면 농장에 한번 실내에서 하지 않고 농장에 오셔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익숙한 이 풀과 뭐 꽃 가꾸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같이 요리하고 놀이하고, 그리고 친근한 동네니까 더 좋아하시고, 이분들은 이제 토박이 분들이셔가지고 다 또 어르신들, 동네 가까운 어르신들은 또 다 알고 하니까 너무 좋고, 이 농장주 분께서도, 이 농부님도 되게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그냥 손님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좋아하시니까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정다운 농장에서는 할머니들이 계속 이제 오시는 농장이 된 거죠. 동네 할머니들이. 그리고 더 가까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그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는 와서 일도 하세요. 일자리도 나누고, 같이 허브 작목들 키우셔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이제 밖으로 품팔러 나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또 다 다양한 노인이라고 해도 같은 노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용돈이 필요하시거나 경제활동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밖에 품을 팔러 나가기 좀 힘드신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오전 동안 모시고 오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허브 수확 같은 거 하시면서 내내 얘기를 하신대요. 정말 4시간 내내 얘기하셔서 중간에 참 드시고 점심까지 같이 해서 드신 다음에 댁에 모셔다 드리고 하면은 시급 10,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돈도 버시고, 여기서 그거 허브 팔아서 번 돈으로 이제 그 일거리도 나눠드리고 하면은 할머니들이 사실 돈 벌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러 오신대요, 일하러.
그래서 그렇게 하는 농장도 생겼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골짜기들이 깊어가지고 그 충남이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홍성이 좀 높고, 그 중에서도 장곡이 좀 이렇게 해서 그 충남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곡면 마을들을 좀 시범지로 좀 할 만큼 그 노인 자살률이 많은데, 도시 지역보다 한 1.5배 이상이 농촌 지역 노인 자살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고립이 가장 고립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을도 좀 골짜기가 깊어서 이때 한 4, 5년 전에 고독사가 연속으로 좀 발생을 한 거예요. 뭐 며칠 지나서 이제 발전하기도 하고 하니까 마을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셔서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분녀회 중심으로 자기 농사 지은 거 뭐 해가 모아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이제 도시락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배달 드리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풀떼기만 갖다 드리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하고, 막 일회용품 이런 도시락 계속 플라스틱 생기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하니까 우리 이거를 좀 계속 잘 하고 싶은데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나 하면서 또 네트워크에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을도 사실은 그런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식사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좀 이걸 한번 장국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면서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그리고 또 분녀회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반찬하면 맨날 또 싸우시고, 이렇게 해야 맞다 저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싸우시면, 그래서 그 사업 받아가지고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뭐 견학도 다녀오시고 고기 반찬도 해드리고 도시락통도 바꿔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또 계속 하실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또 어떤 마을은 그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할머니들이 맨날 모이셔가지고 그림 그리고 뭐 서각 동아리도 하고 맨날 마을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곤 하는데 다 너무 고령이어가지고 이 마을 사업을 누가 이어하지라는 고민을 갖고 계셨고, 여긴 또 마침 폐교가 있는데 폐교를 이장님은 계속 누가 사겠다고 찾아오는 게 불안하신 거예요. 외지에서 누가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를 하면은 좀 뭐 물론 잘 되면 좋은데, 그 옛날에 다 어떻게 보면 학교 만들 때는 동네 주민들이 땅을 희사하고 막 진짜 학생들이 벽돌도 나르고 해서 지었는데 교육청 재산이 돼버려서 학교를 문을 닫더니 팔아버린다고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분들이 그 공간을 계속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개별 마을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장곡면 차원에서 이걸 좀 같이 계획도 세워보고 여기다가 어떻게 뭔가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마을은 이렇게 선배 여성 농업인분들이 그 귀농한 지 한 17년 차, 20년 다 돼가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새 30대, 40대, 뭐 50대 초반까지 이렇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혼자 농촌에 와서 농사를 배워보겠다는 여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어디 기계교육을 가도 좀 치이고 농촌에 혼자 내려와서 살다 보면은 계속 뭔가 말썽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귀농 초기나 귀농을 희망하는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좀 지역에서 안내해주고 관계도 맺게 해주고 농사일도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또 2박 3일 매달 캠프를 열어서 그분들이 이때 한 8, 9분 정도가 참여를 매달 했거든요. 1년 동안.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내려오셨어요. 장곡면으로. 그래서 그런 캠프도 열고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들을 각 마을에서 각자 잘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생겼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각 마을과 각 농장에서 하고 싶은 활동,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장곡면에 좀 같이 복지돌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모였으니 이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우리가 다 들어가자 라고 해서 또 그 분들이 다 복지돌봄 분과로 들어오시고 또 더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해서 그 다음 해에는 그 구성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마을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을이 옆에서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코로나일 때여서 동네에 잘 찾아보면 체험 휴양 뭐 마을을 한다거나 체험 교육 농장을 한다거나 마을 기업 만들어서 사실 뭐 식당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데들도 있었는데 거기들이 다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이 지역 동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외부 손님들 받아서 이제 하려고 했던 활동들이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모이지도 못하시고 집에서 맨날 TV만 보고 계시고 잘 식사도 안 챙겨 드시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좀 우리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런 걸 해볼래라고 하는 마을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마을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치회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을마다 이렇게 주민들이 곁에서 이웃들이 살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서로 뭔가 재밌는 활동하면은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을을 더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마을마다 이제 주민들이 찾아가서 이장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같이 만나서 그 마을은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뭐가 필요한지, 또 이런 그 마을에 또 그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어디 밖으로 요양원은 얼마나 가셨는지 뭐 이런 이제 조사도 주민들이 같이 하고요. 또 원하시는 마을에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치매 예방 교육이랑 원예 복지 교육 같은 걸 같이 받아서 주민들이 같이 받으셔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서 그 마을관에 찾아가서 활동하는 이런 동아리 팀도 꾸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조사를 하면서 이제 당호면에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게 꼭 우리 동네에서는 뭐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고 지금 뭐 주간보호센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런 것도 조사했지만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보다 장공면에 그런 게 부족하니까 다들 계속 나가시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장공면에서 한번 같이 조직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을 모으는 작업이기도 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그런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치회는 자치회 나름대로 이때 이제 총회하면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마을 회관마다 또 다 찾아가가지고 회관마다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치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마을의 현안도 조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치회를 알리는 활동을 하니까 이때 32개 마을에서 3일 동안 5개 조로 나눠가지고 막 하루에 3탕씩 뛰면서 총회를 했는데 장곡면에 한 18.8%의 주민 500명이 넘는 주민이 같이 총회를 참여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왔던 지역의 문제들을 쭉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행정면장님이랑 뭐 각 산업 팀장님들이랑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건 내년에 이 사업으로 좀 그 마을에서 하면 좋겠고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니까 앞으로 뭔가 부모 사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지역에서 이런 문화들을 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없지만 장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뭐 지역아동센터, 학부모회, 뭐 지역에 있는 청년회 그리고 체육회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앞으로 좀 같이 뭔가 하면 좋을 일들을 찾아가 본다거나 아니면은 청년들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청년들이 또 모여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친해지고 그럴 때 이장님들이나 누가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이런 모임을 또 해보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참여 예산이 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우리 빨래방 겨울이불 빨래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읍내 코인 빨래방 이런 데 맡기기도 하지만 거기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전국민의 빨래방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해서 뭐 봉사회 지도자에 또 자치회 같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임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당장 해결되진 않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가 조그만 게 하나 생기고 조그만한 게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같이 자치회에서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소식지를 계속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돌봄 사회정동업 네트워크 복지돌봄 분과 활동들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생각했던 건 일단은 자치회는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기구지 사업을 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감 있게 쭉 이거를 끌고 나갈, 자치회에서 주민 의견을 받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면은 그걸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역의 단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동체 돌봄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계속 뭔가 우리가 큰 뭐 복지 서비스나 정책은 사실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다 1대1로 이루어지고 그걸 수행하는 데가 다 읍내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라거나 그 시설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 주민의 농촌 어르신들의 좀 생활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해보면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이런 분명한 필요를 알겠고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복지 서비스를 지금 생활지원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거나 재가복지센터나 이제 방문 요양하거나 방목욕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게 장곡면에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읍내에서 이제 오시고 읍내로 가시는데 일단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래도 가서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시고 뭐 그 활동도 재밌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일단은 멀어서 잘 안 가세요. 차 타고 20분 이상 가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고 또 농촌 어르신들은 그 자부담 조금 하는 것도 자식한테 부담될까 봐 안 하시고 하니까 원래 노인 인구의 한 10% 정도는 그런 요양 등급을 받아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장곡면은 한 7%도 안 되거든요. 그 받으시는 분이. 가까이서 근데 우리가 공공성을 지금은 다 개인이 하는 사업들인데 주민조직이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주간보호센터나 이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은 주민들이 거기서 또 일하고 그러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럼 그걸 좀 우리가 해볼게라는 주체가 또 생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고 한 3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엔 네트워크로 출발해서 이제 자치회랑 같이 문과활동을 하다가 이제 엄연한 법인 조직을 만드는 과정들이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아까 마을별로 그렇게 농장이나 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그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지원해드리고 마을로 또 그런 게 없는 마을에는 이제 동아리 팀, 활동가 팀을 만들어서 이제 회관에 찾아가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는 한편 작년부터 한 거는 이제 마을마다 돌봄 단장님을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돌봄 반장님이 32개 마을인데 지금 24분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장님이랑 부녀회장님한테 처음에는 장복 콜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서울엔 다산 콜센터 뭐든지 뭐 이거 버스 언제 와요? 뭐가 고장 났는데 어디에다 전화해야 되죠? 이런 거를 뭐든지 물어보는 콜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에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농촌 지역은 정말 버스가 엄청 버스 정류장이 아무데도 안 써져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들이 오지 않고 어르신들 사실 젊은 사람들도 뭐 하나 예매하려고 해도 다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뭐 고장나도 다 ARS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서비스 접근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그걸 좀 도와드리자. 그리고 뭐 하나 고장나도 사실은 뭐 할아버지가 있는 집이나 뭐 마을에서 이장님이 조금 한가해서 많이 잘 봐주시면 모르지만은 뭐 이걸 AS 부를 일도 아닌데 고장난 채로 계속 저도 이렇게 형광등 고장나는데 사다리 없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그냥 불 꺼놓고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좀 도와드리는 조직을 만들자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데나 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잘 모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그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라고 해서 돌봄 반장님들을 이제 이장님, 부녀회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한 분, 부녀회장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남성분이 좀 귀농하고 시간이 많으신 남성분을 이제 이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들어오셨다가 분위기를 보시고 아니네 하고 다른 이제 여성분들이 들어오셔서 모두 여성분이시긴 해요. 그 분들이 그냥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뭐 우편물 읽어드린다거나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뭐 신청을 하고 하면 알려드리고 신청해드린다거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이면 태워드린다거나 뭐 좀 사다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많으시고요. 뭐 나가는 길에 뭐 고춧가루 좀 사와 뭐 이런 그런 심부름도 해드리고 뭐 고장 났다고 하면은 아까도 이렇게 봤는데 아까도 이제 그 일지를 갖고 오셨는데 뭐가 고장 났다고 해서 이장님을 보내드림 이런 게 이제 돌봄반장님들의 역할인 거죠. 이장님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택배를 붙여드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돌봄반장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 돌봄반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룹별 너무 매일 다 같이 모여서 처음에 OT나 교육 같은 건 같이 받으시는데 또 너무 많으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 6분, 8분 시간 되시는 타임을 정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한 달 동안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제안해 주시거나 이런 거를 좀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적십자봉사회에서랑 같이 이제 돌봄반장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거. 근데 원래 이건 적십자봉사회에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 복지팀에서 10명 뭐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 봉사를 해드리는 게 원래 10명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딱 그 대상자분들한테 면사무소에서 정해주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집은 사실 요양보호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이제 계속 갖다 드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돌봄반장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잘 추천해 주시고 그런 게 더 많다라는 피율을 좀 확인해서 지금은 더 늘려야 되긴 하는데 추가로 10분 더 해서 적십자봉사회에 부탁을 드리고 뭐 그 부식비랑 뭐 주유비 같은 걸 더 이제 지원을 해드리면서 추가해서 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드리고 있고 또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이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병원 가시고 장에 가셔야 되는데 버스가 안 다녀서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작년에는 돌봄 반장님들이랑 뭐 마을 같이 나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랑 오시고 군 의원 부르고 홍주 여객 사장님 부르고 군청 공무원 부르고 해가지고 토론회를 같이 열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개선된 부분도 생기고요. 조금 아직도 근데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택시 쿠폰 좀 더 버스가 더 안 다니는 마을에는 이제 택시 쿠폰을 드려서 어르신들이 같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쿠폰을 드린다거나 뭐 이때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보건소에서는 안 해주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봄반장님들이랑 같이 회의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3일 동안 셔틀버스를 한번 돌려보자. 병원이랑 마을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집에 좀 안전 문제가 있으면 좀 그런 거 수리해 드리는 게 원래 다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군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예산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왜냐면 대상자 발굴 추천이 잘 안 됐거든요. 뭐 해드린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갑자기 불이 나거나 뭐 이렇게 재해를 입으셔서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수리 말고는 그 대상자 찾는 게 이장님들이 잘 추천을 안 하세요. 뭐 어느 집을 해주면 어느 집은 필요한데 수급자가 아니어서 못 해주고 어느 집은 해드렸더니 저기는 맨날 수급자라서 다른 어르신들은 사실은 농촌은 그 땅이 있고 집이 아무리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집이 있으니까 수급 대상자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미 뭐 자식들한테 먼저 다 증여하고 또 수급 받으시는 분들은 일 안 하셔도 이렇게 꼬박꼬박 돈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또 주변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거든요. 저 집은 뭐 2년 전에도 에어컨 해줬는데 이번에 또 도배를 해줬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싫어서 추천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돌봄반장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니까 진짜 필요한 분들이 그리고 수급자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작게 뭔가 예를 들면 뭐 화목보일러 앞에 막 전등이 너무 이렇게 그 위험하게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맨날 그
집 앞에 턱이 있어서 넘어지신다든지 이런 집들을 알고 추천해 주시면은 면사무소랑 협의해서 면사무소랑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예산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거나 좀 소액의 거는 저희 사업 예산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을의 어르신들의 집을 좀 고쳐드리거나 청소해드리는 활동도 돌봄반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곡면 안에 마을에 곳곳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정보들이 돌봄반장님들이나 마을 활동가들한테 모여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거를 장곡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뭐 지도자회나 적십자봉사회, 청년회랑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될 수 있으면 장곡면에 있는 분들이 그 봉사회가 반찬 배달해 주시고, 뭐 지도자회가 이런 뭔가 이렇게 셔틀버스 하거나 빨래 봉사할 때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수리할 때도 장곡에 있는 전파사나 장곡에 있는 설비업체가 같이 가서 해주시고 하는 형태로 이런 돌봄 활동들을 조직하는,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계속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장곡면에서 우리가 그럼 노인복지센터도 해보자 라고 이제 결의를 했는데, 사람도 다 찾고 복지사도 찾고, 사실 간호사랑 뭐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물론 아직 간호사는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이걸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동네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읍내에 있는 복지센터 소속돼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우리가 역할을 나눠서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도 있고 계획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식도 좀 알겠는데, 이제 시설을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 시설을 짓는 거는 좀 큰 자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잘 모으고, 조사해왔던 자료도 잘 모으고, 작년에 주민총회 할 때는 장곡면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돌볼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들어오는 이제 귀농귀촌인이라든지 장곡 초등학교 학생 수가 주는데 장곡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도 필요하고, 어르신들도 집이 노후되면은 이렇게 되게 생활이 더 불편해지시니까 그렇게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나 이렇게 옮겨오실 수 있는 좀 주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하고, 이렇게 버스 너무 불편하니까 이동 편의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것들을 지역 이재로 삼아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도 모으고, 이게 장곡면에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투표도 하고 해서 장곡면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계속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런 사업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농림부에서 이제 돌봄마을 조성을 하는 이렇게 주민 조직이나 지역에서 농촌형에 맞게 작게 돌봄 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다행히 됐어요. 올해 작년에 한번 떨어지고 올해 이제 돼가지고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장곡면 생활권이 나눠져 있는데 면소재지에 그런 복지센터랑 주택이랑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고, 저기 이제 계속 그 폐교 활용하는 게 과제였던 저 산너머 쪽에서는 그 폐교에다가 또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이제 계획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어떤 기능을 넣어서 어떤 모양으로 짓고, 그게 만들어지면 누가 운영할 거고, 뭐 여기를 이제 행정이 짓는 거긴 하지만 행정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위탁 운영을 받아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요.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설계해서 후년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에요. 그럼 또 이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고요. 각 기관 단체나 마을 리더들이 뭐 필요하면은 이제 또 다른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기관을 설립해서 이것들을 좀 나눠서 역할을 하고 같이 이제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곡면에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지내시다가 필요하면은
이제 장곡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다가 또 더 어려우시면은 집에서 요양보호사도 받으시고 또 나중에는 뭐 농협 보고 계속 요양원을 지으라고 이제 압력은 넣고 있지만 아직 요양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긴 한데 그러다가 장곡에서 잘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계속 젊은 사람들이 또 올 거거든요. 거기 일하러도 오고 또 이런 주민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계속 올 수 있도록 또 어떤 활동들도 계획하고 그리고 장곡에 있는 이런 시설은 그냥 읍내에 있는 어떤 건물에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그냥 집같이 마을 회관처럼 열려 있어서 동네 애들도 찾아오고 예를 들면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뭐 지나가다가 수박 이렇게 수확해서 나눠 드시라고 갖다 드릴 수도 있는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 시설이 될 거고 다 네, 그 농촌의 편안한 그런 뭔가 카페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 안에 병원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농산물 판매장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고 교류하는 그런 좀 열려있고 소박한 공간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중간에서 기획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일이 이제 저희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장곡면에서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사실은 시간을 조금 줄여달라고 네네.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네네. 바쁘게 말씀을 하시느라고 애를 네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우리 신소희 사무장님 네. 생각에 사실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친정 엄마가 지금 90이신데 걸음은 못 걸어.